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의리의 좋아요와 하이프 한번 부탁드려요. 이번 시간에는 어른의 경고를 무시하고 깨 홀딱 벗은 상태로 논두렁에 쳐 기어 들어갔다가 거기 있던 미꾸라지한테 알을 물려서 인생을 조졌다고 하는 그런 불쌍한 남자 있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: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말렸지만 결국엔 결혼, 진생을 통째로 시궁창에 쳐박고 매일매일 핏발리며 죽어가는 놈 이야기. 원제: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. 절대 하지 마. 나는 똥꼬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한 30대 남자입니다. 오늘 아침에 시간이 좀 나서 이렇게 잠깐 들어와가지고 씹으려봐요. 지금 제가 하는 말입니다. 여러분들은 구차한 변명으로 보이겠지만 아닙니다. 저는 진짜로 이 여자만큼은 무조건 다를 줄 알았어요. 왜? 완전 듣보잡 전문대 출신에다가 당연히 직장도 별 볼 일 없었죠. 거기다가 구로 대림, 좁디 좁은 낡은 빌라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가족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오손도손 열심히 살던 집안의 그런 씩씩한 장녀였으니까. 그뿐만이 아닙니다. 굉장히 이쁜 얼굴과 서글서글 반듯하고 싹싹한 성격까지. 또 8년이란 엄청나게 긴 연애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. 아니 오히려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과분한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. 그랬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건 그냥 지옥이야. 진짜 잠을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고 농담 아닙니다. 죽음이란 놈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매 순간 느껴요. 결혼하기 전까지 물질적으로 단 한 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던 제가 결혼을 한 이후 단 한순간도 마음 편했던 적이 없어요. 일단 이 여자 감정폭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이유도 없이 내가 봤을 땐 이유가 없어.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발작을 해요. 이런 모습은 자기 엄마, 즉 장모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 닮았습니다. 아니 그래 처가떼기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용돈 챙겨드리는 거 사위도 자식 아니겠습니까? 여기까진 나도 할 수 있어요. 나도 하겠다고 이미 예전에게 마음 먹었던 거고. 그런데 아내가 이런 저 몰래 처가댁에 자기 친정에 지원해주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제가 모르는 줄 아나 본데요. 다 알고 있는 거고 때로는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대책이 안 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실수로 알게 된 척 슬쩍 말을 꺼내잖아요. 그럼 이땐 그냥 전쟁 터지는 겁니다. 그냥 하루 종일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. 가난한 엄마를 돕는 게 그렇게 아까워? 라면서 완전 미친년이 되는데 내 돈, 우리 집 재산이 그냥 다 자기 엄마 돈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. 얘가 딱 그래요. 너무나 당연해. 이거 몇 번 당해보면 영혼도 그리고 꽈추도 팍 죽어버린다고. 점점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고 각방을 쓴 지는 벌써 4년이 넘어갑니다. 이제는 그냥 하고 싶지도 않아. 그냥 여자로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. 뭐랄까 내 영혼을 죽도록 옥죄는 지옥의 악마로 보일 뿐이지 여자가 아니야. 결혼으로 내 인생이 잣됐다는 걸 매분 매초 뼈저리게 느끼는 중입니다.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. 총각 여러분들은 절대 돈 없는 여자랑 결혼하지 마세요. 아니지, 아니야. 돈 없는 집구석 딸내미랑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. 하는 그 순간 바로 저처럼 인생이 통째로 나락으로 가는 거니까. 아, 띠발. 그때 엄마가 울면서 말릴 때 말 들을걸. 하나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 뭘 잘했다고 쳐우냐? 정말 이럴 줄 몰랐다는 거요, 뭐요? 내 댓글. 야, 글쓴이라고 해서 그걸 알고 당했겠냐? 말이야 바른 말이지. 막말로 이 자식 하나 잡아보려고 연애할 때 얼마나 가식을 떨어가며 연기를 오지게 했겠냐고. 혼신의 연기를 8년 동안 하면서 속으론 이를 갈았겠지. 이 작 같은 놈. 혼인신고하고 내가 애만 낳아봐라. 넌 죽었어.
이러면서 웃는 얼굴로 도끼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고 그게 이번에 빵 터진 거지. 불쌍한 놈이니까 우리 욕은 하지 말자고. 2번 남자든 여자든 염치 없는 상대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이렇게 인생을 하수구에 쳐박는 거지 뭐. 잡자득이요. 끌끌. 3번 지금 보니까 너한테 선택지라고는 계속 그 시궁창 지옥에서 사는 거하고 또 악마라고 욕을 좀 처먹겠지만 모든 걸 정리 조용히 떠나는 거 딱 두 개뿐이네. 선택해. 4번 야 이 멍청한 새끼야 그걸 이제 알았냐? 우리들 인생에서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할 여자는 셋도 아니고 딱 둘뿐이야. 먼저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. 그냥 평생을 바쳐 은혜를 갚아야 할 정말 고마운 분들이지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비 누나다. 내비 누나. 물론 가끔 빡대가리처럼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적어도 길을 찾는 이정표 정도는 충분히 돼주거든. 말 들어. 5번 애 없으면 이혼해라. 근데 있지? 그래 당연히 있겠지.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. 근데 만약 없는데도 이지랄 하는 거면 그냥 그때 네가 미친놈이야. 네 인생 네가 가해자라고. 알겠냐?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원제 가난한 집에서 살면 제일 무서운 게 다들 돈인 줄 알죠? 절대 아니에요. 제목 그대로 가난한 집에서 살면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돈이다.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, 물론 돈도 무섭죠. 안 무섭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요,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. 바로 나도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. 이게 바로 제일 큰 공포인데, 어떤 식이냐면, 가난한 우리 집 가족들이 평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. 근데 뭐, 그래서 어쩌라고. 그래도 그렇지. 그리고 보상. 바로 이것들이에요. 참고로 며칠 전에 저녁에 밥을 먹던 중 있었던 일입니다. 그때 언니가 자기 폰으로 뭔가를 보고 말을 꺼냈는데 내용이 이래요. 어떤 여자가 지하철 계단에서 크게 굴러 넘어졌는데 이때 바로 근처에 있던 남자가 자기를 안 잡아주고 그냥 갔다. 그리고 이게 너무 괘씸하다며 나 신고하고 싶다. 신고되냐? 뭐 이런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이걸 언니가 보더니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. 야, 이 여자 진짜 돌대가리다. 나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밀었어 라고 신고했을 거다. 이러는 거예요. 이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얼탱이가 없었죠. 그래가지고 뭐? 언니 미친 거 아니야? 그 남자가 여자를 민 게 아닌데 경찰한테 신고를 왜 해? 그게 말이 돼? 이러니까 오히려 이런 나를 더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콧방귀를 껴요. 야! 그건 내 알 바 아니지. 그 남자가 밀었든 안 밀었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. 사과라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.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잡는 수밖에 없다고. 내 말이 틀렸냐? 안 그래? 이지랄.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사람이 나를 민 게 아닌데 왜 사과를 받아야 하냐고. 지금 장난해? 라고 성질을 좀 냈더니 이젠 아예 똥을 씹은 듯 짜증을 팍 내요. 그래서 뭐 어쩌라고. 나라면 그냥 신고했다고. 그 사람이 나를 밀었든 안 밀었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. 당장 내 몸이 아픈데 이렇게라도 해야지. 뭐 이딴 소리를 해서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.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계속 조용히 듣고 있던 아빠가 끼어들었습니다. 그래 꽁꽁아, 이건 네 언니 말이 100번 옳다. 그게 바로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거요. 게다가 운 좋으면 병원비까지 두둑하게 받을 수 있는 거고. 이러면서 웃더라고. 그리고 그런 아빠 옆에 있던 엄마도 마찬가지. 밀었든 안 밀었든 아니 아무리 안 밀어서도 그렇지 그걸 왜 안 잡아줘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만드냐. 지가 잡아줬으면 되는 건데 안 잡아가지고 다친 거 아니냐고. 저런 놈은 신고해가지고 꼭 보상을 받게 해야 된다. 뭐 이런 대화 같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말들
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밥상에 앉기만 하면 흘러나오는 것들이에요. 그리고 나는 항상 정신이 모자란 등신 같은 자식이 되는 거고,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회성이 부족하고 현실감이 떨어져 맨날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그런 자식이 된다 이거예요. 나만. 언니는 현명한 자식인 거고. 뭐 지금이야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마인드 내가 혐오를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나도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바로 이게 가난의 진짜 무서운 공포라는 거야.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 서서히 잠식당하는 거 말이죠. 댓글 1번. 와, 정상도 비정상으로 만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. 진짜 공포네. 2번. 이래서 다들 사상이 거지인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. 내 댓글. 맞아요. 비록 물질적으로 엄청 가난한 집안이라 해도 부모님이 올바른 가정은 가난한 티가 안 나더라고. 3번. 어릴 적에는 결혼할 때 서로의 집안까지 다 보고 따지는 거 되게 속물로 보여서 나는 속으로 욕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자라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왜 어른들이 집안을 보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. 자신의 부모를 보며 반면교사했던 그 단점들 있죠. 즉 나는 절대 안 해야지 했던 그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.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.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기 부모를 닮아갑니다. 물론 가끔 예외도 있어요. 문제는 굉장히 극소수라서 그렇지. 그렇게 누구나 결혼을 할 거라면 남자는 그 사람의 아버지, 여자는 그 사람의 어머니가 하는 걸 잘 봐야 돼요.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랑 같은 성의 부모들이 했던 행동들 그대로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. 4번. 사실 가난한 것 자체는 괜찮아요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남 탓하는 거 이게 제일 꼴보기 싫지. 사회 탓하는 거, 또 정치 탓하는 거, 부모 탓, 형제 탓. 그러면서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.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구원의 손길만을 바라고 있습니다. 감나무 밑에서 아가리만 쩍 벌리고 있다고 노력은 개쥐뿔도 안 하면서. 예전에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.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부모 탓이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지 탓이라고. 5번. DNA에 새겨진 유전자만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. 정신머리와 사상,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유전되는 거예요. 6번. 이거 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. 어릴 때 나랑 되게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얘네 집이 너무 못 사는 거야. 나도 알았죠. 그래가지고 같이 놀 때 뭐 PC방 요금이나 뭐 기타 떡볶이를 사 먹는다든 뭐 다른 간식 같은 거 내가 맨날 사주고 그랬거든. 그러다 하루는 얘네 집에 가가지고 놀게 됐는데 얘네 가족들 분위기가 뭐랄까. 너 얼른 집에 가라. 이런 느낌인 거야. 말은 안 하는데. 거기다 친구 본인도 뭔가 어색해요. 그래서 뭔가 눈치가 보이길래 뭐 대충 인사하고 나가는데 바로 그때 현관에서 중국 음식 배달 온 사람이랑 나랑 눈이 딱 마주친 거지. 근데 얘네 엄마도 그렇고 친구 그 자식도 그렇고 먹고 가란 소리를 아무도 안 해. 그냥 멀뚱히 쳐다만 보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안녕히 계세요. 꽁꽁아 나 간다. 잘 있어. 이러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았나? 실실 쳐 웃고 있네. 야, 이날 내 생애 처음으로 손절이라는 걸 해봤습니다. 뭐 저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다 이러진 않죠. 근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. 왜? 부자보다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,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, 또 환경이 그러면은 또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. 하지만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최소한의 염치는 가지고 삽시다.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